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3일, 부동산 대책 발표됐는데요. 여러분들 뭐, 대책 내용이 워낙 광범위하고 전방위적이라서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야, 이건 뭐 완전히 뭐, 있는 사람, 기득권들, 건설사들 위한 정책인가? 이게 도대체 뭔가 의아할 텐데, 그 중에 하나 뭐, 공공임대하고 공공분양 100만 호, 이 대책 하나 들어있는데, 조금 제가 볼 때도 좀 전방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하여간 대책을 던졌습니다. 정부가 뭐 뒤는 안 보고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명분은 좋죠. 그 연착륙을 위한 건데, 연착륙하고 뭐 실거주자 위한다고 썼는데, 그 실거주자의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내용은 거의 뭐 투자 투기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면은 건설사 분양을 촉진시키는 건데, 대한민국이 건설사를 위한 뭐 정부는 아니잖아요. 국민을 위한 정부지. 물론 건설사가 경제에 어떤 시스템상 유동성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지원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도를 좀 넘어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보면은 일단 주택시장 연착륙과 그 이게 써놨잖아요. 서민 계층, 뭐 이렇게 취약계층 이렇게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써놨는데 이 전매 제한을 좀 없앤 거 보이잖아요. 10년, 3년. 근데 이게 제일 큽니다. 제가 볼 때. 이번 대책에서 크게 볼 거는 이거밖에 없고,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일단 분양가 상한제를 뭐 거의 다 푸는 분위기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이고, 강남 3구하고 용산을 갖다가 이제 묶어놨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부분을 좀 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법정을 좀 고쳐야 돼요. 그래서 강남 3구하고 용산은 일단 좀 남겨뒀다. 나중에 또 한번 또 풀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과제 완결은 법 통과다. 그래서 이 중에 법이 좀 통과돼야지 완벽한 효과가 있는 게 한두 개는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그 시행령하고 뭐 고시 지침 같은 거 고치는 거라서 다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시행은 이제 1월 5일 이제 내일이죠. 내일에 이제 관보에 게재하면서 시행되는 게 대부분이고 나머지 몇 개는 이제 뭐 3월 달부터 한다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나씩. 자, 2013년, 23년 부동산 정책까지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우선 눈에 띄잖아요, 여러분. 강남 3구 또 용산 빼고 다 푼다. 규제 지역을 다 풀었다. 대출하고 이제 이게 조금 완화된다 이 말이죠. 공공주택 100만 호 분양 7월부터 사전 청약하겠다. 이게 조금 이제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데 근데 이 물량 조절을 해가지고 이것도 또 진정성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물량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게 지금 공표가 안 됐어요. 그냥 운만 띄워놓고 전매 제한 폐지 수준 3년입니다. 거의 폐지나 똑같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택을 분양받으면 그 2년 3년 있어야지 입주하잖아요. 그 기간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3년을 둬가지고 뭐 말장난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분양받으면 바로 팔 수 있게 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둔촌주공 있잖아요 여러분. 둔촌주공이 지금 그러면 둔촌주공은 이 법이 이 뭐 지침이 시행되면 바로 적용이 되냐 옛날 건데 근데 이걸 또 소급 적용하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둔촌주공을 위한 어떤 대책 같기도 하고 좀 어이가 없는 부분이 좀 살짝 있습니다. 뭐 상식을 초월하는 공정화 상식을 내세운 정부가 보기에는 좀 도가 지나칩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음에 이제 내용들이 3월부터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10억 폐지했죠. 적용부터 거주의무 폐지. 요건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을 좀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건 좀 필요하고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나머지는 다 되는 거죠. 강남 3구하고 용산만 빼고 청약 당첨 1주택자 기준주택 처분 의무 폐지. 이거는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 매물이 감소된다 이런 기사들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매물 감소의 분위기인데 실제로 보면 청약 당첨 1주택자가 지금 입주를 해야 되는데 집이 안 팔려가지고 못 들어가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들어가면 그분들은 거기서 나올 거 아니에요. 들어가게 되면 이걸 처분음을 폐지했으니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입주를 하게 되면 뭐 대출 받아서 들어가겠죠. 안 팔렸으니까. 그럼 빈집을 그냥 두나요? 아니죠. 전세라도 내야죠. 그동안도 안 팔렸는데 전세 가격을 어떻게 내니까 비싸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전세 매물이 증가하죠. 전세 매물이 지금도 많은데 또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매 가격 하락은 그 뒤에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현상이
일시적으로는 이게 순간적으로 야 이거 주택 난리 나는 거 아니야 그랬지만 매물 감소 효과는 실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순위 1주택자 지원 접수 가능. 이게 이제 해당 지역을 폐지한 게 조금 나중에 이제 지방이나 광역시에 이쪽에 있는 양반들이 원정 투자가 될 것 같아요. 무순위가 나면. 근데 그 양반들도 자산이 있는 분들은 가능한데 뭐 갭 투자 옛날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같이 힘을 그렇게 쓸 것 같지는 않고 뭐 폭등 이런 일은 당연히 없고 뭐 상승까지 갈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하락폭 줄이다가 두세 달 지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좀 가라앉지 않을까. 그냥 원래 대세하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경제가 이제 침체가 되거든요, 여러분. 분위기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미리 생각하시면 아 그렇게 뭐 만만치 않겠구나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사들이 이제 이런 게 나겠죠, 여러분. 지금 뭐 오늘 벌써 나왔어요. 둔촌주공 문의전화 빗발 뭐 이런 거를 갖다 공영방송에서 제목을 달아놨더라고요. 그 유튜브 이런 데 올린다가 빗발 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약간 이거 오버해서 쓴 기사고. 근데 이제 나올 겁니다, 앞으로. 주로 이제 매물 감소 기사가 많이 나올 거예요. 매물이 줄었다, 뭐 매물 걷어들여 이런 기사 조금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당연한 거죠. 일단 분위기를 띄워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매물 감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이 중요하죠. 거래량이 느냐 안 느냐인데 분명히 또 거래량 늘었다고 기사 나올 겁니다. 전달에 비해서 12월 달이 늘었다. 전달에 비해서 11월 달이 늘었다 이렇게. 그 늘은 숫자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1000도 안 됩니다. 1000도 안 되니까 늘었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기자분들이. 근데 그거 쓸 겁니다. 아마. 그 쓰는 사람들은 뭐 기레기라고 보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원 공급 기사 7월 사전 청약. 요거 이제 조금 그나마 무주택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기사입니다. 시장은 일단 다주택자나 시장 신화적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무주택 서민들한테는 사실 좀 박탈감을 주는 대책이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좀 도가 지나치게 전방위적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해석할 게 자, 이제 분양가 상한제 하나하나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강남 3구 요거 제외한 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했는데 실거주문도 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전매 제한 3년 걸어봤자 실거주 의무가 없으니까 그냥 팔으라는 얘기예요. 투기하라는 얘기, 투기. 이건 정말 잘못됐죠. 실소유자를 위한 대책은 전혀 아닌 거죠. 누굴 위한 거죠? 건설주택 사업자하고 다주택자들 뭐 팔고 싶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시장이나 하여간 연착륙을 만든 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도가 좀 지나쳤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국토부가 지정하는데 이걸 이제 폐지하는데 공공까지 폐지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민간 택지는 이제 폐지 들어갈 거고 규제죠. 주택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은 공공재개발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규제를 했어요. 해제를 했는데 이제 DSR 여기 써놨잖아요. 이렇게 유주택 무주택 이제 대출이 늘어났어요. 이제 규제를 다 풀었으니까. 그리고 법인이나 다주택자들이 취득할 때 취득세도 좀 완화됐죠. 그러면 주택 투자하기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줬는데 지금 실수자들이 시장을 외면하니까 다주택자들이 좀 시장에 들어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걸 쓰는데 이분들이라고 DSR이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여기서 정말 뻔뻔하게 국가 정책 자금을 이 사람들 뭐 돈 있는 사람들 지원해 준다. 이거는 또 하기 어렵잖아요. 정부도. 국민의 비판을 뭐 막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선에서 가는데 DSR은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할 것 같아요. 실제로 다주택자들이 요새 12월 20일이라고 11월 그때 규제 완화하면서 실제로 다주택자 몇 분들이 이제 은행 다녀오셔서 저한테 하는 말이 대출 안 해준답니다. 쉽게 말하면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다. 심사가 좀 깐깐해졌다. 그러니까 아무나 대출 안 해준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 가지고 보증금 끼고 하면 돈 없이 또 집 살 수 있잖아요. 대출 끼고.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겠어요. 은행 입장에서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바젤3가 시행됐기 때문에 그 가계대출은 그 위험가중치를 계산할 때 한 115로 가중치를 두고요. 기업의 대출은 85로 가중치를 감소시켜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공격적으로 가계대출을 확대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좀 강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 반등의 어떤 뭐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됐겠죠. 자, 그리고 예전에 이게 이제 분양권이나 입주하고 나서 이제 그 전매 제한 기간인데요.
싸게 팔면 10년까지 이렇게 돈데 이걸 다 없앤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싸게 팔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가지고 파는 게 그게 실수요자가 아니잖아요. 투기죠, 투기. 그런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데 이걸 왜 이번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풀었습니다. 이렇게 3년으로. 풀었는데 가면 1년, 광역시 6개월이에요. 지금 6대 광역시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고 광주는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펌핑 될 겁니다. 광역시 시민들은 조금 괴로운 상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좀 참으시면 그 한계가 있습니다. 금리가 워낙 그대로 높기 때문에 이거 계속 방치하다가는 버블이 더 커지잖아요. 이걸 방치하는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겠죠,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전매장이가 이렇게 3년으로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소급적까지 넣어놨어요. 둔촌주공유 해가지고. 참 너무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좀 아쉽지만. 자, 그리고 전매제한 폐지 수준 3년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계산 한번 해봤어요. 아파트 서울 분양가가 10억짜리가 10억, 물론 뭐 84제곱 10억짜리 거의 없는 게 이제 서울의 현실인데, 지금 뭐 광명시나 이렇게 인근만 해도 수원, 광주 이쪽도 뭐 10억대에 막 분양을 하니까 12억. 높은 분양가라는 걸 말씀드릴게 70% 대출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5% 지금이거든요. 계산해보면 30년 모기지로 하면 정부에서 하는 거는 한 4.5% 정도 될 거예요. 일단 5% 계산하면 3,500이에요. 그럼 월 291만 6천에다가 이 원금도 있잖아요. 이거 이자만 계산한 거잖아요. 3,500, 57, 35. 그럼 이제 원금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금으로 균등으로 한번 잡아봤더니 145만 원씩 뭐 그 원금을 내야 돼요. 합하면 얼마예요, 여러분? 430만 원이에요. 430 몇천 원이잖아요. 이 돈 낼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 프로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DSR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걸 풀려고 모진애를 쓰더라고요. 도대체 국민들을 어디까지 저 빚쟁이로 만들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제 없앴습니다. 한도도 중도금 대출도 한도를 없애가지고 이게 지금 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허그라고 그러죠.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그 기금을 운영을 하는데 그 기금의 예산이 몇십 조예요. 뭐 60조 뭐 이 정도 되는데 그 예산 중이 그게 다 여기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무슨 돈이 있다고 이걸 보증을 쓰는지 이거 정말 국민 세금하고 나라 돈 갖고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제가 좀 조사를 해가지고 좀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거주면 말씀드렸고, 청약 당첨 1주택자 처분 의무도 말씀드렸고, 1순위 지원 접수 가능. 해당 지역을 폐지했기 때문에 그 지방에 좀 돈 있고 좀 갭 투자가도 돈 번 양반들은 투자하러 올 수 있습니다. 투기죠. 투자가 아니라. 뭐 제가 볼 때. 투기하러 올 수 있는데, 이거 과연 얼마나 정부가 이거 방치하고 방임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물론 시장에는 무주택 서민한테는 일단 악재라고 보여지는 거고, 뭐 제목은 실수요자 썼지만 실수요자 위험은 하나도 없다고 제가 보니까. 처분을 폐지한 거는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것까지 겹치면 이제 매매 물건을 좀 줄 수가 있어요. 매물이죠, 매물이. 근데 반면에 처분 의무는 말씀드린 대로 집을 나오니까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럼 전세 물건이 늘어나겠죠. 전세가 하락하고. 물론 입주 물량이 상승하는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전세 물건이 하나 더 나오는 거니까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지역은.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거 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세가 계속 하락할 것 같으니까요. 자, 입주 시에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락으로 급하게라도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주택자 대출 지원 제도는 말씀드린 대로 은행 심사 강화로 글쎄 매수 여력이 살아나기 쉽지는 않겠다라고 제가 판단되더라고요. 여기 써놨잖아요. 제가 역전세 전세보증금 반환도 못하는데 버거운데 뭐 더 사겠어요? 물론 일부 다주택자 자산가들은 살 수 있습니다. 매수에 나설 수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지금 현재 가격이 적정 가격이라고 볼까요? 아니면 더 떨어진 다음에 들어올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완벽하게 금리 인상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뭐 엄청 놀라운데 하나하나 이렇게 보다 보면 생각보다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스마트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게 안 먹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대출 계산을 해봤어요. 부담이 얼마나 되나? 자, 7억을 갖다만 10억짜리라고 가정을 할 때, 물론 6억짜리면 6억짜리에 맞춰서 대충 계산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냥 이제 대출을 받으신 게 6억이다, 5억이다 그러면 제가 4억짜리 샘플 넣어놨어요.
자, 7억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게 계산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 이 7억 대출 받을 때 원리금 균등상으로 하면은 375만 원 매달. 360개월 동안. 여기 써있잖아요. 360개월 동안. 30년이죠. 30년 동안 하는데 30년 동안 370만 원, 거의 400돈 내야 돼요. 이거 부담되잖아요. 그럼 10억이란 분양가는 부담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쵸, 여러분? 그러면 한 6억 정도 되면 뭐 한 320, 30 되겠죠? 그것도 부담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평균이, 전 국민 평균이 한 70% 이하가 연봉 다 6천 이하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계산 나오잖아요. 아직도 비싸다, 집값이. 그래서 이거 10%, 10억짜리 지금 분양가로 지금 아마 건설사들이 밀어낼 가능성이 많은데요. 뭐 지방 가면 뭐 6억, 7억에. 그거 다 거품 꺼지지 않는 한 소화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5억, 6억 대는 소화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시고, 원금 균등을 하면 480만 원 더 많습니다, 이렇게. 더 많고. 한 달에 내는 돈이죠. 만기 일시는 지금 이렇게 300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요새 지금 안 합니다. 잘 안 해주고. 자, 4억을 갖다 7억이었잖아요. 4억으로 제가 계산을 보니까 214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 돈 2, 3억 갖고 있다 그러면 분양가가 6, 7억이라면 이게 좀 움직이는 시장이 되겠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시잖아요. 아, 주택가격이 뭐 분양가가 5억, 6억, 7억이라 이게 시장이 돌아가요.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에서 분양가 8억 이런 거 갖고는 힘 못 쓴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미분양 계속 나올 거예요. 제가 좀 그렇게 예측됩니다. 암만 정부가 다 풀었어도. 자, 4%로 적용을 해볼게요. 아까 7억을 똑같이 해보면은 334만 7천 원. 원금을 하면 427만 원. 아까 486만 원보다는 줄었지만 금리가 4%일 때. 근데 현재 아마 4%는 없고 4.5%가 적용될 것 같아요. 4.5%나 또 한은이 또 금리를 인상하면 물론 정책성 자금의 성격도 있으니까 조금 낮춰서 하겠지만 4%는 기본인 것 같아요. 4.5%나. 그럼 요 선에서 볼 때 현재 대책이 반등을 꾀할 수 있으나 상승 반전하기까지는 좀 힘들겠다. 주택가격이 워낙 지금 조정 중이, 물론 일부 지역은 가능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매수가 나올 수 있어요. 뭐 인천 송도라든지 뭐 노원구라든지 40% 50% 빠진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반등 매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소비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시장을 한 1, 2주 보면 나오겠죠. 이제 반등을 하더라도 오래 못 갑니다. 제가 볼 때. 힘이 약해서. 자,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 다 좀 놀라신 분도 계실 텐데, 뭐 연착륙을 위한 정책으로 발표가 됐는데, 알고 보니 연착륙의 목적보다, 물론 그 목적의 소기의 달성도 효과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다주택자들하고 건설사를 위한 정책으로 보여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균형점이 좀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그 임차인이 950만이 좀 되는 걸로 아는데, 1가구당 한 2.5인 평균 요즘 계산해 보면 그러면 거의 2천만, 2,500만 국민을 진짜 그 실망에 빠뜨린 정책이죠, 이건.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대놓고 조금 너무 균형 감각이 없고 연착륙이라는 명분 하나로 건설사하고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너무 대놓고 하는 바람에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하는 좀 생각됩니다. 좀 아쉽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스스로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서 뭐 40% 정도의 좀 연착륙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말을 바꿨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좀 국민에 대한 설명도 좀 부족했다는 것도 좀 너무 아쉽고,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뭐 많은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그동안 풀었던 규제 완화와 뭐 세금 완화 이런 것들 다 뭐 좀 있는 자를 위한 정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화도 많이 나시겠지만 또 정부의 고육주택이라는 면도 조금은 이해는 돼요. 건설사들하고 미분양이 늘어나니까. 근데 그 정도가 좀 과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그 시장 효과는 일단 조금 더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볼 때 분명히 시장에서 조금 펌핑이 될 거다. 되는데 그 힘이 약하다. 왜냐하면 금리가 워낙 높다. 이걸 깨트릴 수가 없고 금리가 안 높더라도 주택가격 자체가 현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다주택자나 뭐 이런 분들 말고
무주택 서민들, 평균적인 사람들이 접하기에 가격이 아직도 조정이 안 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갭을 메꾸기에는 가격이 적정하고 뭐 매수가 가능해야 이게 따라가서 추가 매수가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말하면 일시적 반등, 기술적 반등으로 끝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제가 다시 한번 뭐 시간 될 때 다시 한번 더 분석을 해가지고 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기분은 안 좋으실 것 같은데 뭐 정부의 입장도 조금 이해하는 뭐 긍정적인 면으로 좀 가라앉히시고 뭐 시장의 어떤 대세 흐름에 또 보시면서 또 저도 또 해석해 드릴 테니까 또 건강 잘 챙기시고 이제 겨울이 이제 벌써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고 감기 드시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한 내용을 해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